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탈당을 해서 정당을 만듭니다.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을 뛰쳐나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국힘에 가 있는 안철수,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원주, 또 역시 나갔다가 문재인 정부 때 구제를 받았던 박지원, 뭐 정동영,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뉴재명들에 있던 그런 핵심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청래 퇴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뭐 캐릭터나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B형 정치 자영업자들입니다. 뭐 정체성이나 뭐 어떤 거지 신념이나 이런 거는 뭐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고, 오로지 자기 어떤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이제 뭉쳐가지고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전면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고 있죠. 이재명의 뜻이 뭐 김민석에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송영길은 뭐 아마 그 김민석과의 그 연대 이런 거 갖다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정청래가 딱히 뭐 매력적인 후보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갖다 책임질 만큼 책임 주책 사유가 있느냐, 뭐 그런 것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번 선거는 상당수 이제 서울도 그렇고 일부 지방에서는 정청래 대표 오지 마라, 이렇게 이제 비토 분위기도 있었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치러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또 선거라는, 지방선거라는 자체 성격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기 때문에 뭐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동안에 있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연 그 표로 확인되느냐, 이런 선거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죠? 또 선거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한 뭐 9% 이상 떨어진 것도 있고, 최근 엊그저께 MBS 여론조사도 사실 좀 하향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조사 방식이나 뭐 시점 이런 것 따라서 굳이 명태균식의 사기가 아니래도 조작될 수 있거나 왜곡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현재는 굉장히 민주당 또는 대통령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일시적입니다. 여론조사는 항상 일시적, 그때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에게 모두 몰빵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뭐 전형적인 이거는 뭐 정치공학이다, 선거공학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지난 2024년인가요?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는데 그 책임을 다 한동훈한테 덮어씌우고 한동훈을 갖다가 이제 잘랐죠. 몰아냈는데, 실제 그 선거는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진 거죠. 그 때문에 진 건데, 뭐 희생양은 필요하고,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뭐 물러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당권파들,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당권파들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흔히 말하는 뭐 친윤이라든지 친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좀 문제긴 한데, 이번에도 아마 이제 제 생각인데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 당내 당원들에 대한 지지 기반은 약하지만 욕심은 큰, 욕망은 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자꾸 이제 선거가 좀 이제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번 선거가 조용히 아름다운 선거, 뭐 그런 선거는 원래 없습니다만은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피 터지게 이제 싸울 텐데, 저는 가급적으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우리가 박근혜나 윤석열 사례에서 봤듯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당무 개입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끌고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하고, 박근혜는 당에 대한 공천, 이런 당무 개입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은 그 당시 이제 그 정무수석의 한 행위들이 그 당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서 유죄 선고를 받는데 그 하나의 그 근거가 됐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하여튼 주변에서 좀 조심해라. 그리고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은 끊임없이 충성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예스맨들만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좀 뭐 비주류도 좀 있어야 되고, 내 말에 꼭 따르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국정 기조에 동참하는 사람들 좀 갖다 옆에 두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자꾸 뭐 이제 국힘 떨거지들, 뭐 당을 갖다 탈당했다가 다시 온 애들, 배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자꾸 뭐 가까이 두실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뭐 10년, 20년, 30년씩 대한민국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런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공헌했던, 그리고 우리 지난 탄핵 과정에서 사선을 같이 넘나들었던 이런 하나의 같은 동지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좀 그런 부분과의 어떤 그 연대 연합을 갖다 좀 더 관심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좋지 않겠냐, 그냥 이런 말씀을 좀 대통령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이번에 아주 순방 다녀오시면은 적극적으로 좀 어떤 사고의 전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